중요한 그 본질을 수면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로 엄마도 삶의 리듬이 생기시고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에게 매일 아침 화를 내는 거예요. 세바시 팬들에게 요 팁 하나만 딱 말씀하시면.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티처톡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반가울 분을 소개시켜드리러 나왔습니다. 미라클 베드타임의 저자, 그리고 미타임 캠퍼스의 김연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수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다짜고짜. 네. 진짜 이 잠자는 습관, 네. 잠. 네. 이게 아이를 기르는 것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로? 저는 이게 전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른만 해도 잠을 좀 잘 잘 때랑 못 잤었을 때 굉장히 컨디션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저희 세바시 김경일 교수님께서 한 그렇죠. 강의가 되게 인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오장 육부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보다도 훨씬 더 수면이 중요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조금 그래도 좀 쌀밥이랑 좀 덜 매운 음식을 먹고 그러고 나서 좀 성인식을 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면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그렇게도 아이들의 수면을 엄마가 낮잠 재우는 시간 탁탁 맞춰서 재우고 하시다가 한 4살쯤이 되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어른이랑 엄마 아빠랑 같이 막 밤 11시까지 형광등불이 환하게 켜 있고 같이 놉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엔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화를 냅니다. 왜 이놈 자식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고. 근데 그렇게 하던 습관이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까지 가보면 이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밤 늦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아이에게 빨리 자라라는 말을 하면 이제 아이가 숙제 남았어요. 공부할 거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잘하는 소리가 참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부모님은 피곤하시니까 주무십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참 그때부터 참 자유시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기 조절이 아직 힘들고 또 웹툰이나 유튜브 이런 걸 보다 보면 너무 재밌고 게임 같은 거 너무 재밌고 자기 조절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미리미리 어릴 때부터 좀 생활 리듬이나 규칙, 규율, 우리 집의 문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좀 안정감 있게 키워주는 이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이 습관은 거의 전부가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조금 생각하면 이 잠자는 습관 하나 바꾸면 24시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요. 하루가 바뀌는 거죠. 하루에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잠을 정해진 시간에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재우기 위해서는 엄마도 삶의 리듬이 생기시고요. 저녁 식사를 우리가 몇 시에 먹는다. 몇 시쯤에 내가 숙제를 해야 된다. 몇 시쯤에 내가 공부를 그렇지. 한다. 나는 학원을 갔다가 어떻게 돌아온다. 이런 개념이 아이에게 생기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기준이 딱 하나 크게 그럼요. 핵심이 강력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 중심 그럼 역산해가지고 내 계획을 하는 거니까. 바로 알아볼 수 이게 있어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방금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이 취침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네. 거기서 이런 키워드가 나왔어요. 가족의 문화. 네네. 취침 습관과 가족의 문화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냥 자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애들이 안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위한 우리 집 가족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이게 우리 집은 몇 시쯤이 되면 어떻게 방에 조도를 낮추고 어떻게 가서 책을 몇 권 읽고 엄마 아빠는 나에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우리는 음악도 좀 틀고 또 누워서 드런드런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우리 집의 문화가 되는 거죠. 실제로 사실은 이거는 우리 대표님께서 네. 경험하신 것을 통해서 네. 나온 컨텐츠잖아요. 그렇죠. 제가 10년 이상을 아이들을 9시에 재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아이가 3명인데 지금 하나가 대학교 갔고 하나가 고등학교에 있고 지금 중학교에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세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기간이 있었겠네요. 그럼요. 네. 그때 네.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네, 그때 직장이. 그 동서울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거든요. 음악가셨어요, 또. 네, 피아니스트. 음악가이자 교육자로서 네, 자기 업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행복하려고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를 잘 키우고 행복하려고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에게 매일 아침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예전에 과거에. 네, 그럼요. 과거에.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마주 앉아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이들을 일단 일찍 재워보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준비물 챙겨서 밥을 제대로 먹고 갈 수 있게 좀 넉넉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밤에 일찍 재우자. 그러니까 그게 가장 먼저 생각한 솔루션이었어요. 솔루션이었어요. 근데 해보니까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해보시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모두 다 두려우시잖아요. 내가 맞벌이 해야 되는데 나도 계속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아이를 낳으면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시지만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고 좋은 습관을 엄마 아빠부터 가지시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정말 아이들은 그게 우리 집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우리 집 문화인가 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코칭 받으시는 많은 엄마들이 실제로 아이가 셋인데 대기업 다니시고 바쁘신데도 가능해지는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딱 중앙에 딱 세워놓고 저는 중요한 그 본질을 수면으로 그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로 키운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핵심이었어요. 시간을 네. 소중하게 보는 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는. 네. 근데 그거를 뭐 시간 아껴 써라 뭐 이렇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봤자 잔소리로 하는 것보다. 잔소리인데요. 그게 잠자는 시간을 그냥 우리의 집의 문화처럼 여기고 매일매일 실천한 것 자체만으로 아이들이 그냥 기준이 생겼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무게중심을 스스로 이렇게 세울 줄 알게 되더라고요. 조금 이제 실질적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제 부분으로 넘어가면 네. 애들이 안 자거든요, 이것들이. 네.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가는 지금 저처럼 네. 망쳤어. 아유 왜 아니, 지금 앉아. 애들이 앉아. 몇 살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가 지금 앉아. 초등학교 4학년이 아직 안 앉아고 자나요? 있어. 제가 더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이제 제가 세바시랜드에 제 강의가 있으니까 들어보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아니 있죠. 세바시랜드에 네. 미라클 베드타임 이 책과 동명의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엄마들이 함께 수강하고 계시고 코칭을 받고 계시니까 그 수강생들이 아니라 세바시 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 팁 하나만 더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엄마가 뭐가 달라지셔야 되냐면요. 저녁을 최대한 일찍 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 저녁이요. 아이 저녁을. 그러니까 뭐 퇴근하시고 늦게 오시는 분이시더라도 좀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아침부터 메뉴를 좀 생각해 놓고 먹인다던가.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을 그때 돼가지고 한 6시쯤 돼가지고 밥 없네. 뭐 먹이지? 뭐 이러면서 막 냉장고 뒤적이다가 그러면 배달 앱을 꺼내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정말 배달 앱을 한 번도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밥이 늦어지면요. 애들이 아직 할 일이 나 밥 먹어야 돼 라는 생각에 아직 이렇게 퍼져가지고요. 이렇게 좀 다른 거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벌써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를 하거든요. 이게 뭐라 그러죠? 마감 시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직장에서 마감이 있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잠자는 시간을 정해준다는 얘기는 마감 시간이 있는 그런 삶을 아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잠을 지금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가 잠을 이제 불규칙하게 자잖아요. 그럼 너는 9시에는 자야 돼. 라고 선언부터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뭐. 그걸요. 아이에겐 자발성이 가장 중요해요. 자발성. 그래서 너 뭐 해? 그러면 안 해.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런 책도 읽었고 이래서 너무 늦게 자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집만의 문화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가족의 대화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몇 시쯤이 넌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아이는 그래도 뭐 10시면 10시 뭐
뭐 10시 반이면 10시 반, 뭐 이렇게 아이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에 따라서 조율을 하고 또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좋아진 행동이 있다면 그전에는 막 12시에 잤는데 그래도 어제는 11시에 자고 또 그 다음날 한 10시 반에 자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그 부분을 많이 칭찬하면서 엄마도 아이도 함께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생은 뭐 사실은 일찍 잘 수 있잖아요. 있죠. 네. 크게 뭐 이렇게 숙제가 네. 많거나. 4학년까지는 네. 근데 중학생은 중학생이요. 보니까 막 숙제도 있고 많고 그러더라고요. 학원 네. 다니고 막 이러면. 네. 뭐 새벽 1시, 2시 정말 애들 정말 그런 친구들도 정말 열심히 있지. 공부하죠, 아이들. 근데 이왕이면 좀 타이트하게 밀도 있게 공부를 하고 또 잘 자서 다음날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끔 또 아이 환경을 되도록이면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요. 애들이 또 그게 안 되죠. 그리고 부모는 또 속이 타죠. 속이 속상하시고 안쓰럽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벌써 한 중학생쯤 되면 그런 아이를 바꿀 수는 없고요. 이왕이면 말씀하실 때 빨리 자라. 그만 자라. 너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만 자. 이런 말씀은 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고. 지시 명령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이에게 열린 대화법으로 엄마가 어떻게 느낀다. 너가 이렇게 잠을 못 자서 아래에 다크서클이 있는 걸 보니 엄마가 참 마음이 안 좋다. 아빠는 네가 이렇게 그냥 이왕 자는 거 침대에 누워서 좀 편하게 자면 좋겠다. 그렇게 책상에서 꾸벅꾸벅 졸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냥 측은지심과 연민과 애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냥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라클 베드타임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더 어릴 때 시작해서 그냥 이게 아이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그게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사춘기 때 아이랑 부모가 큰 트러블 없이 그 과정을 지내면서 사춘기 때 아이들이 그냥 해야 되는 자기의 본연 그게 공부라면 공부, 자기 아이만의 또 뭐 다른 장점이 있다면 그 강점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요, 사교육으로부터 이제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다 옆집 아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우리도 다 달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가진 개성은 뭔지 파악할 사이도 없이 남의 집 애가 하고 있는 사교육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9시에 재우려고 하면 그렇게 우리 아이의 강점과 개성을 무시한 사교육을 무분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일찍 재우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 사교육이나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 학습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그런 엄마들의 욕심을 좀 가라앉히고 하지만 오히려 더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반짝반짝하게 자기답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건데 네. 우리 그 세바시랜드의 과정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걸 우리가 좀 배우는 건가요? 거기에서 이제 그 루틴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하나씩 제가 그 11개 강으로 나눠서 이렇게 단계별로 강의 하나 듣고 실천해 보시고 다음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어느 정도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더 엄마가 실천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거는 엄마 습관까지 같이 개선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일찍 재워서 엄마만의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매일 한 2시간씩 엄마의 시간이 생겼을 때 그것을 엄마가 그냥 처음에는 뭐 넷플릭스도 보고 뭐 홈쇼핑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이제 애 재웠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엄마도 이게 아닌데 나도 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드시면서 자발적으로 엄마도 과거에 내 전공 가지고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아이가 클 때 엄마도 또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도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죠? 네. 엄마 아빠도 그럼요. 성장해야 네. 또 긴 100살까지. 인생의 시기를 잘 살 수 있다. 그래야 100살까지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자식도 온전히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부모도 자식 신세 안 지고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이랑 부모가
좀 분리된 시간, 아이를 일찍 재우고 한 2시간 정도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독서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감사일기도 쓰시고 뭐 지금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서 네,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 함께? 커뮤니티에서 엄마들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우리 미라클 베드타임 학습 모임이 세바시랜드에서 네. 어떻게 좀 성장하는 모습? 어떻게 상상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마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머리라면 목이 엄마죠. 네, 그리고 목이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소외된 듯 하지만 파워풀한 존재가 엄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엄마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런 좋은 커뮤니티 안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기 좋게 엄마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요즘에는 양육을 정말 같이 하셔요. 그럼요. 그래서 아빠도 같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엔 또 조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죠. 오시는 가정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라클 베드타임을 알아서 실천해 주시고 아이 이렇게 잘 먹이고 잘 재우고 루틴 딱 만들어 주시면 며느리, 사위, 딸, 아들에게 진짜 사랑받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뭐 잠이 뭐 바뀐다고 뭐 삶이 바뀐다는 게 그게 말이 돼? 뭐 이렇게 쉽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네. 진짜로 이게 딱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순간 네. 되게 많은 게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라클 베드타임의 저자이자 또 세바시랜드에서 미라클 베드타임이라는 우리 학습 모임을 운영하고 계신 김현수 티처님 모시고 되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바시랜드가 세바시랜드에서 세바시랜드가 낫지. 세바시랜드에서 요즘에 클래스 플랫폼은 너무 많잖아요. 거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플랫폼을 왁과 하우를 참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왁과 하우를 알려주는 게 세바시랜드였으면 같이 안 했을 것 같은데 Y를 알려준다고 생각했고 세바시랜드는 티처가 있고 러너가 있고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배움의 기회도 만들 수 있고 흥미롭기도 하고요. 기존의 세바시와 관련된 어떤 신뢰도 있고 저는 실제로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세바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의 꿈을 키워왔거든요. 세바시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나도 드디어 세바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바시랜드가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들의 무대? 그런 전유물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펼치고 주장하고 또 자기가 아는 걸 알려주고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을 이 세바시랜드가 연다. 그거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는 일이에요.